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관련 좀 일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원격 수업을 준비하게 됐는데,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어서 마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창의융합 활동하기를 지난 시간에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3개의 문화권을 자, 구분해 볼까라는 활동으로 자, 10개의 문화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아문화권 여기 교과서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아문화권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자문화권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문화권은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여기 보시는 자,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네. 자, 자문화권은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이 인도 아래에 있는 인도양과 그 다음에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이 태평양을 자, 이어주는 이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화권은 지도에 자주색으로 표시된 F문화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F문화권은 주로 어떤 나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는 뭐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베트남, 여기 있는 뭐 태국,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F 문화권을 우리가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자문화권은 F 문화권이고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다 라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문화권에는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나 있느냐? 자,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었다 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인도양과 태평양이 자, 만나는 이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인도양을 주 무대로 삼는 세력들 그리고 태평양을 주 무대로 삼는 세력들이 서로 만나는 자,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유럽 사람들 아니면은 여기 이슬람 지역 사람들 아니면은 뭐 인도 지역 사람들 아니면 여기 아시아 지역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자, 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이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서로 자, 왕래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 이런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가 자, 섞여서 그렇게 혼재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 다양한 종교가 분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종교 건축물이 한 장소에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의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자, 뭐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그 국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종교적인 요소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국가 안에 그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라오스, 미얀마 이제 이런 국가들은 자, 불교를 주로 믿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나라는 옛날에 자,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종교인 이 미국의 이제 그런 주요한 종교인 크리스트교를 이제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문화권까지 함께 살펴봤고, 자, 그다음 마지막 차문화권입니다. 차문화권. 이 차문화권은 어떤 지역이냐? 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 줄에 답이 나와 있죠.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호주입니다. 호주. 우리가 이제 영어 배우러 많이 유학을 가는 자, 호주 지역인데 지도에서 자, 여기 호주 지역과 뉴질랜드 지역, 그 다음에 태평양의 여러 섬들이 포함된 지역은 지도에 나와 있는 지문화권이 되겠다. 자, 그래서 차 문화권은 지 문화권이고 이거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냐면은 바로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호주와 뉴질랜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이제, 타이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괌이라든지, 이런 섬들이 이제 포함된 지역을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 이쪽에 이제 문화권을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자, 이런 여러 섬을, 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이주민에 의해 유럽 문화와 유사한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특징이 바로 어떤 특징이냐? 이 특징은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살펴보면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나타나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나타나는 자, 유럽 문화의 특성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 나타난 특성은 바로 자, 영어와 죄송합니다. 자, 오세아니아 지역에 나타나는 자, 유럽 문화의 특성은 영어와 개신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주를 한 유럽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대부분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영국 이주민들이 건너가서 개척한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 역시 영국의 문화, 언어, 종교 이런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아니아 문화권,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이 오세아니아 문화권에 나타나는 자, 유럽 문화의 특성은 영어와 개신교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영국인들이 이주해서 개척한 지역이 또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분홍색 문화권인 I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문화권이 뭐냐면은 네,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I 문화권, 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했는데 자, 이 I 문화권이 여기 이 교과서에는 자, 바 문화권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 문화권 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역시 오세아니아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문화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역도 영어와 자, 개신교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앵글로 아메리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의 이민으로 인해서 개척이 된 지역이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사는 산업 국가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자, 그런 산업 국가도 있고 또 캐나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 사는 자, 그런 국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히스패닉, 자,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사람들의 이민으로 민족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등교 수업 때 설명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히스패닉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네, 이 미국 자, 남부에 있는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아메리카, 다시 말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 히스패닉계라고 하고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 이민을 와서 요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은 민족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추가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 같은 아메리카 지역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주했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주해서 개척한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은 영어와 개신교의 영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오래 받아온 다 지역. 자,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이 다 지역이 자, 제2문화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오래 받아온 자, 중남미 아메리카.
자,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언어와 종교가 전파돼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언어라면 당연히 스페인어,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겠죠. 자, 그리고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톨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아메리카지만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와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각각 다른 문화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주해서 개척했느냐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지고 종교도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과서 214페이지에 나온 여러 문화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문화권이 지도에 나온 이 각각의 문화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여러분과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한 내용을 잘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그 세 개의 종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 주요 종교가 이제 4개의 종교가 있다.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 4개의 종교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자 수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리스도교가 가장 많고, 세계 종교 중에서 그리스도교가 가장 신자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불교가 많고, 힌두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설명이 하나 뒤바뀐 게 있습니다. 자, 주요 종교 이제 신도 수를 따져보면은, 여러분 그 신도 수만 따져봤을 때는 힌두교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정해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설명에 좀 여러분 이해에 혼선을 들여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데, 자, 그리스도교가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힌두교라는 종교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힌두교라는 종교가 이제 인도에서 주로 이제 믿는 종교인데, 인도의 인구의 대부분이 믿는 종교예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힌두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세계 이제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닌데, 인구 수로만 보면은 신자의 그런 인구 수로만 보면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종교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종교이다. 그래서 이 신자 수의 여러분 순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은 신자 수를 가지고 있는가의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알아놓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중단원, 1단원,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학습을 이제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뭘 배울 거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중단원 2단원을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대단원 7단원 문화와 다양성의 두 번째 중단원인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교과서로는 216페이지에서 22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읽어보시면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전통 문화가 갖는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주요 용어는 문화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극 전파, 문화 접변, 전통 문화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까지 나가긴 좀 그렇고 문화 변동에 대해서만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소단원 1단원 문화 변동의 의미와 요인에 대해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이라는 게 바로 어떤 개념이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중간고사 볼 때 설명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그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지속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고정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역시 지속해서 변화한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사회 문화가 변화할 때는 그 요인에 따라서 그 사회 내적으로 일어난 변화냐, 아니면은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변화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내적으로 일어난 변화, 그 다음에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변화, 자, 이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어떤 사회 문화가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바로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 문화가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변동은 사회 내적인 문화 변동, 그 다음에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내적인 사회 내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문화 변동은 주로 빈칸에 의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 발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발명이랑 발견이란 말을 평소에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엄밀히 따져서 구분을 해보면은 서로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명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발명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바퀴라든가 아니면은 등자라든가 아니면은 전구 아니면은 핸드폰,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낸 것, 그것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새로 전혀 다른 것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바로 발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발명이면은 발견은 뭐냐?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보면은 이미 존재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견은 이미 존재했지만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의 사례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죠. 중력을 발견한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이 바로 여기 발견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구가 평평하거나 네모나지 않고 둥그렇다, 구체다라고 하는 지구 구체설 같은 것들도 우리가 발견의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인간의 문화는 발전을 하고 굉장히 크게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사회 내적인 문화 변동이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변동에는 또 어떤 사례가 있느냐? 바로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은 빈칸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문화 전파입니다. 문화 전파.
그래서 다른 사회의 영향을 일단 받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를 일단 우리가 접해봐야겠죠. 맛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다른 사회의 문화의 맛을 보는 것, 자 그것을 문화 전파라고 한다. 근데 이 문화 전파는 자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자 세 가지 다른 그런 이제 요소들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전파의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느냐? 자, 바로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다른 사회 문화가 전파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 전파이기 때문에 자, 이 전파를 직접 전파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회 문화가 전파되는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자, 문익점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여러분, 자, 문익점이라고 하는 분이 목화를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파한 사례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직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요 문익점이라는 분이 자 중국에 들어가서 자 목화를 보고 이 목화도 자 우리나라 자 고려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목화와 목화씨를 가지고 이제 고려로 다시 돌아와서 이 목화와 목화씨를 자 전파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 직접 전파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전파가 있으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직접 전파가 있으면은 자 간접 전파가 있겠죠. 그래서 자 문화 전파의 두 번째 케이스는 간접 전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전파는 자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과 같은 간접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전파되는 케이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회의 문화를 접하는 케이스나 아니면은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핫한 드라마죠. 자, 오징어 게임이 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과 교류하지 않더라도 자,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놀이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양상을 자, 접하게 되는 사례가 바로 이런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전파의 또 다른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느냐? 직접 전파도 아니고 간접 전파도 아닌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여러분 발명하는 케이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전파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다른 나라의 문화 요소에 자극을 받아서 문화가 자,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자, 자극 전파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 전파가 일어난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자, 바로 신라시대 때, 통일 신라시대 때 자, 설총이라고 하는 분이 자, 이두를 발명한 사례가 요 자극 전파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두는 뭐냐면은 여러분 문자입니다, 문자.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고유한 문자인데 이 설총이라고 하는 분이 자 이두를 어떻게 발명했느냐면은 자 중국이라고 하는 자 다른 나라의 한자라는 그런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와 가지고 신라만의 새로운 자 문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이두라고 하는 자 새로운 문화 요소를 자 발명해낸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례가 자극 전파에 해당한다.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만의 고유한 그런 문자가 없었는데 설총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한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이두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극 전파에 해당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전파가 자 이런 쭉 자, 서로 다른 이제 세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에 의해서 문화 변동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발명, 발견, 그리고 자 문화 전파, 이런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라고 하는 이런 문화 전파에 의해서
자, 문화 변동들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단원 1단원. 자, 문화 변동의 의미와 요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서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두 번째 소단원인 자, 문화 변동의 양상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변동의 양상은 뭐냐면은 문화 변동이 발생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문화 전파에 의해서 둘 이상의 다른 문화가 장기간 접촉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난 것을 바로 문화 접변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문화 접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해서 변한다 라고 해서 이 개념을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화 접변은 여러분 이 문화 구성원, 사회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케이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느냐? 자, 다른 문화의 이제 다른 사회 문화를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 문화를 어떤 이제 다른 사회 문화를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회 문화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케이스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겪었던 이제 뭐 창씨 개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조선어 사용 금지, 자, 이런 것들이 그런 강제적인 이제 문화 수용의 케이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이런 개념을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접변도 자, 우리가 구분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그 사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문화 동화입니다. 이 문화 동화는 뭐냐면은 자, 같은 동자를 쓰는 그런 이제 그 용어인데,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로 흡수되거나 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한 사회 문화가 다른 사회와 같아진다라고 해서 같은 동자를 써서 문화 동화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동화가 일어난 사례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바로 라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라틴 아메리카는 자,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같은 문화가 있었는데, 자, 이런 문명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고, 그래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그들의 문화인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자, 가톨릭 같은 그런 문화들을 자, 받아들이게 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를 자, 잃어버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문화로 이제 그 사회의 주요한 문화가 자, 대체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가 자,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문화 접변의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은 문화 병존이 있습니다. 자, 이 문화 병존은 뭐냐면 다른 사회의 문화가 한 사회 속에서 나란히 각각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이렇게 섞이지는 않아요. 섞여서 뭐 변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제 다른 사회 문화가 한 사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유지한 채로 나란히 각각 존재하는 경우가 바로 문화 병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병존의 사례는 뭐가 있느냐? 자,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스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를 보면은 자, 성탄절도 지키고, 우리나라 이제 성탄절도 이제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석가탄신일도 자, 우리나라는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자, 크리스트교와 불교의 문화가 서로 이렇게 섞이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 나란히 각각 이런 이제 그런 서로 다른 종교 문화가 나란히 각각 존재하면서 서로 자, 병존하는 케이스가 바로 문화 병존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 동화, 문화 병존이 각각 이런 개념이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모두 자, 공휴일인 자, 이런 케이스가 문화 병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자, 서로 다른 사회 문화 요소가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문화 병존처럼 자기 이제 원래 문화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사회 문화 요소가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결합을 해서 기존의 문화 요소와는 성격이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경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될 텐데, 자, 이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면은 문화가 서로 융합을 했다, 퓨전을 했다라고 해서 이 케이스를 자,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융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 바로 자, 우리가 좀 좋아하고 즐겨 먹는 자, 퓨전 음식이 그런 이제 문화 융합의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 각각 다른 자, 세 가지의 양상으로 자, 문화 접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문화 변동이 이렇게 발생하고 한 사회 안에서 굳어지게 된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 여기까지 이제 해보는 걸로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부터 우리가 함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오늘 수업, 네. 자, 오늘 수업은 네,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